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이 세 번째 주제와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피의자로 명시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들마다 언론들마다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취재를 해볼 때만 해도 추석 전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 하는구나 라고 해서 어제쯤 제가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약간 추가 취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추석 전후라기보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 사람이 취임하면 그 첫 임무로 문재인 대통령 소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데 그 말이 제일 정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마 9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딱 그때죠. 정황상 그 무렵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마 그 이전부터 소환한다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검찰과 수구적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자는 그런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설득하고 야단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네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소환일 것이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벌써 이혼을 했죠. 전 남편인 서모 씨, 이 서모 씨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모 씨의 취업이 뇌물이다라는 주장을 피면서 압수수색을 벌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좌를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피의자가 문재인이니 딸 소유의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을 하니 소환이 불가피하니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보도나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모두 개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사위의, 그것도 옛날 사위, 지금 이혼한 지 4년이 됐어요. 4년 전에 이혼한 옛 사위의 취업이 뇌물이다. 이걸 밝히려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취업이면은 취업과 관련된 얘기만 하면 되지. 계좌를 왜 텁니까? 그게 왜 계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취업이 뇌물이라며. 돈이 뇌물이 아니라잖아. 돈이 뇌물이면은 계좌를 터는 게 말이 되지만 취업이 뇌물인데 왜 계좌를 털죠? 그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제주도 별장은 왜 텁니까? 이 제주도 별장은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구입한 거고요. 원래 이거는요, 송기인 신부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송기인 신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남은 거고, 그 유산으로 남은 것을 처분한 거였습니다. 다혜 씨는 여기에 에어비앤비 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왜 압수수색을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소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소환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개 같은 짓을 다 합니까? 진짜. 저는 이런데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더 웃기는 부분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위가 취업을 해서 딸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이 뇌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네. 일단 이 논리부터가 해괴망측하고 기가 찬 논리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 지들의 생각인 거잖아. 아직 법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공개합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라 그러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검사 새끼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검사들 다 탄핵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들어가요, 이거. 탄핵 대상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이 개생 난리냐? 라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위 얘기 좀 해볼게요. 이미 이혼한 지 4년 전에 사위입니다. 게임 업체에서 일하다가 2018년 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다혜 씨와 함께 태국으로 이주를 하죠. 이스타항공, 국내 이스타항공이 아니라 타이 이스타항공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대통령 자녀들은 국내에 잘 안 있습니다.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 자녀가 해외에 나간다는 게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말렸다 그러는데 어느 병신 같은 놈들이 그런 개소리를 한다대. 박근혜도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었어. 웬만하면은 외국에 내보냅니다. 국내에 있으면 이러저런 말 나온다고 외국에 내보내요. 그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보낸 거고 나갈 때 취업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인데? 자, 해외에 나가는 것을 말렸다, 참모들이 말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것이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처럼 꾸며보려고 안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하려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인 거죠. 이런 얘기를 참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저로서는 제일 짜증납니다. 기자들이 이걸 몰라? 참. 그리고요, 문제는 바로 이 무렵에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 당선이 됐죠. 검찰은 사이 소묘 씨가 타이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것을 그거를 연관을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장관도 아니고 중진공 이사장 한 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서모 씨하고 문다혜 씨는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중진공 이사장에 당선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으면 국내에 좋은 기업을 주지. 아유 진짜. 게다가 우리나라 판례가 있습니다. 성년이고 혼인을 해서 분가한 자녀의 그 금전 거래는 공무원인 부모의 그 뇌물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오래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금전 거래도 아니고 그 배우자의 취업, 이것을 어떻게 뇌물로 봅니까? 성년의 혼인에 분가한 자녀의 금전 거래도 뇌물로 못 보는데 심지어 그 자녀의 배우자의 취업 문제를 어떻게 뇌물로 보냐고요. 대법원에 오랜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해군 참모총장의 아들이 조선업체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 업체가 나중에 해군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군으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발주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취업이 뇌물 아니었느냐 라는 식의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무죄 나옵니다. 그때 나온 판례가 성년이 되어서 혼인 분가한 자녀의 취업까지 그것까지 공무원인 부모와 연관 지을 수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아니 지금 곽상도 같은 경우는 아들 50억도 그것도 뇌물 아니라며. 근데 왜 곽상도 50억은 뇌물이 아닌데 조민 장학금 200만 원은 뇌물이 되고 이미 이혼한 옛날 사위의 취업은 뇌물이 되고 그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언론이라면 이런 문제부터 먼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이 유튜버라고 하면 이런 문제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걸로 영장 내준 판사가 더 개새끼죠. 참 저는 판사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 판사 얼굴을 한번 그 쌍판떼기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판례상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나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달달달달 볶았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공격 목표를 바꾼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요, 사실 검찰은 더 야비하고 저열한 것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무슨 간첩단 비슷하게 엮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들립니다. 예, 그 간첩단에는 장용진도 엮어 넣으려고 했던 모양이더구만. 아이고 참네. 어느 새끼들은 장용진이 친문이지 친명은 아니다. 이런 새끼들이 없나? 검사 새끼들은 장용진하고 이재명이 같은 간첩단 소속이다. 이렇게 안 하나? 참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새끼들이 판을 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자, 지금 현재 수구 적폐 언론과 검찰은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소환 통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는 언론 플레이를 위한 흘리기를 할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시기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만 보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정무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무적 판단을 한다? 누가 합니까?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하거든요. 그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가 한다? 예, 새로 들어올 검찰총장 심우정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심우정이 들어온 순간 곧바로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심우정의 임기 시작은 오는 15일이 될 겁니다. 추석 연휴 바로 그때인 거죠. 딱 이때 이 전후 곧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되든 안 되든 윤석열이 딱 그 임명장에 사인만 하면 그날 밤으로 아마 소환 통보가 나올 겁니다. 사실상 심우정의 첫 번째 업무가 되는 거죠. 심우정, 이창수, 박영진 라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 전주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원래 전주지검장이었죠. 박영진, 얘는 대검에 있다가, 대검 그 범정에 있다가 그 전주지검으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윤 라인, 정치검사 라인입니다. 원래는 이 셋 다 A급이 아니라 B급이에요. 아마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이 셋 다 뭐 총장이 됐든 중앙지검장이 됐든 혹은 검사장이 됐든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쪽 라인이 통째로 물을 먹으면서 얘네들한테 기회가 간 거예요. 동시에 A급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슬슬 윤석열이 곧 물러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눈치를 까고 일을 안 하고 슬슬 빼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얘들 B급들을 앞에다가 세운 거예요. 자, B급 라인. 이 B급 라인이 이제 첫 번째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들이 서두를까? 아니, 임명되자마자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추석 연휴에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검찰 조직을 추슬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A급이라고 하던 애들, 정치검사 A급들, 얘네들이 지금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전부 다 발을 슬슬 뺍니다. 뭐 일을 하라고 해도, 시켜도 안 하려고 하거나 떠넘기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눈치만 보려고 그럽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아니 누가 됐든 검찰 조직을 통제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급격히 와야 될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검찰인데 그 지지 기반, 권력 기반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조직을 추슬러야겠지. 그러니까 이원석, 사실 원래는 이원석을 빨리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이원석 끝까지 버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냐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원석이 나가자마자 바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니 디올백이니 요렇게 김건희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론의 물타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 예. 그러니 어떡하겠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얘기를 좀 했어요. 성대법대 출신이라고. 연수원 30기. 박근혜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다고. 약간은 성대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솔직히 말하자면은 약간 설거지 전담맨이에요. 원래 성대 출신 설거지 전담맨 중에 윤갑근 검사장이 있어요. 그 양반 진짜 설거지맨이었어. 하여튼 뭐 그런 쪽의 사람인데 한동안은 조금 그 한직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그 징계를 먹던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먹이던 바로 그 무렵부터 갑자기 친윤으로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성남 FC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윤석열의 눈에 확 들었어요. 바로 이거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미들맨이 됩니다. 성남 FC 관련 이 사건을 얘가 한 거예요. 이창수가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전주지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건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받는다? 이 사람이 받죠. 이 사람은 숭실고등학교와 고려대 출신이고 연수원 31기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중앙지검에서 시작을 했지만 약간 한직을 돌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무로 보나 친윤 정치검사가 된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A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B급들이 무서울 때는 더 무섭잖아. 지들도 A급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그들이 지금 문재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야, 그 진짜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이 판에는 보고만 있을란다 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겠어. 그것도 뭐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데 탈당 촉구라니요. 참 마음이 참 씁쓸하네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게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얼마나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부하는데, 참 속이 상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